예, 함께 해주셔서 정말 힘이 납니다. 세월이 참 빠른데요. 10년 전에 사실 제가 강남에 출마했을 때예요. 서울 강남에 하도 전주서 여기 좁은 바닥 있지 말고 저 서울로 가라 하도 민심이 흉흉해서 제가 강남에 가서 한번 출마해보마 하고 죽을 줄 알면서 갔습니다. 결과는 떨어졌죠, 강남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할 일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정말로 안타깝게도 제가 정치를 하면서 원을 세운 것이, 여러분 저 한국전쟁이 끝난 날짜가 며칠 날에 휴전협정일이 언제입니까? 7월 17일. 대륙으로 가는 길 여러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 중에서도 특히 저는 죽을 때까지 잊을 수가 없어요. 제 생일날 잊어버리면 치매니까 제 생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치를 시작하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사실 처음 출마할 때 대통령을 꿈꾼 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DJ를 어떻게든 대통령 만드는 것이 저의 소원이었고, 여러분과 똑같이. 그 다음에 내가 태어난 고장이 남북 상잔의 가장 피 어린 동네에서 태어났어요. 그걸 어려서부터 눈으로 보고 귀로 많이 들었던 이 남북 증오의 시대를 끝내는데 내가 티끌만한 역할이라도 해야 되겠다. 물 한 잔만 주시면 좋겠네. 그런 소원을 세웠는데 2012년 내가 할 일은 이걸 위해서 뭔가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 근데 사실 대륙으로 가는 길의 출발은 언제냐면 2005년 6월 17일입니다. 그때 김현철 전 장관도 함께 평양에 있었어요. 그날이 김정일 위원장과 5시간 동안 토론한 날이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대륙으로 가는 길을 열어 갑시다라는 거였어요. 무슨 얘기냐? 서울, 평양, 북경으로 이어지는 북경올림픽 2008년 8월 8일 그때 평양을 통하는 철길을 좀 열어주십시오라는 제가 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 2년 뒤에 2007년 10월 4일 남북 정상이 합의했어요. 2008년 8월 8일 날 서울에서 응원단이 평양을 거쳐서 평양역을 거쳐서 압록강을 건너서 북경으로 가기로. 그런데 2007년 12월 19일 정동영은 떨어지고 어떤 분이 당선되셨어요. 그리고 결국 대륙으로 가는 길은 막혀버렸습니다. 제가 대선에 실패한 것은 저의 능력 부족입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오롯이 제 책임입니다. 다만 제가 실패함으로써 대한민국 한반도의 운명이 틀어져 버렸다는 것은 참 너무도 한스러운 일입니다. 운명이 틀어져 버렸습니다. 대륙으로 가는 길을 열고 또 2005년 6월 17일 석 달 뒤에 2005년 9월 19일 북경에서 우리가 산 증인입니다. 우리 김현철 장관이 마찬가지. 북은 김정일 위원장은 마침내 핵을 포기하겠다고 전략적 결단을 내렸습니다. 미국은 마침내 북한과 손잡고 국교를 수립하겠다고 언표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맺어진 것이 2005년 9.19 공동성명이었습니다. 핵 없는 한반도, 대륙으로 가는 길이 열리는 한반도. 그런데 2007년 대선 실패로 그 길은 완전히 숲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저에게 그게 평생의 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개 시민의 신분으로서 할 수 있는 일, 자, 민간 통일운동. 통일운동의 가장 쉽고도 빠른 길은 사실은 자유왕래의 길만 트면 그것이 사실상의 통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 모여서 토론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책도 발간하고, 그리고 해마다 8월 달이 되면 평양을 거쳐서 못 가니까 블라디보스톡으로 가서 거기서 시베리아 철도를 타고 우리 민족의 시원지 바이칼까지 가면서 옛날 수천 년 전에 우리 조상들은 이 만주 벌판을, 시베리아 벌판을 누비고 달렸던 그런 대륙 기질의 기상을 가진 선조들이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반도의 또 남쪽 한 귀퉁이로 몰려서 이렇게 왜소해진 우리의 기상을 살려보고자 하는 그런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코로나에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금 기막혔는데 우리 김장관 교수도 처음에 같이 또 바이칼을 같이 갔었던 기억이 있지요. 오늘 이제 이 자리에서 다시 10년 또 다른 10년을 준비하면서 진짜 또 다른 10년이 다 가기 전에 이 대륙으로 가는 길 식구들은 전주를 시작해서 또 대전을 거쳐서 서울을 거쳐서 평양으로 신의주로 혹은 저 두만강을 건너서 그런 갈 수 있는 날을 꼭 맞이하기를 간절하게 기원하고 기도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첫 번째 행동으로 오늘 그 책을 한 권씩 다 받으셨나요? 네. 대륙으로 가는 길 회원 배가 운동. 사실 서울에 여의도에 사무실이 있을 때는 전국의 회원이 여기 이제 오늘 뭐 전국 각지에서 오신 분들 포함해서 한 1000여 명이 참여해 주셨는데 이제 좀 부진해서 지금 한 200여 명으로 줄어 있습니다. 다시 200명을 400명을 800명 이렇게 배가 운동을 해보고자 하는데 거기에 참여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다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올해는 틀렸지만 내년 8월에는 다시 한번 대륙으로 저 바이칼로 가는 그런 여정을 또 해보려고 합니다. 그때 다 동참해 주시겠습니까? 그런 의사를 가지신 분만 손 한번 들어봐 주시고. 아이고 그럼 기차 한 장 갖고 안 되겠습니다. 다 같이 그런 날을 꿈꾸면서 함께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외교를 잘 해야 살아남는 민족이다. 역사의 교훈입니다. 우리 김현철 장관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의 시선의 지평이 넓어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 장관은 역대 강요 중에서 지식인 드문 지식인 강요 중에 한 사람이지만 특히 남북 문제, 평화 문제에 관해서는 당대 최고의 이론가입니다. 그것은 뭐 다 자타가 공인하는데 오늘 여러분 정말 귀한 분을 모셔서 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크게 박수 제가 이제 마무리 겸해서 말씀드리면 민족 문제는 결국 정치 문제입니다. 정치 문제. 조선이 구한 말에 망하는 게 필연이었느냐? 그때 그런 정치를 가졌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 겁니다. 또 분단이 필연이었느냐? 결국 따지고 들어가면 결국은 깨어있는 지도자들의 분열과 무능의 결과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답답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것도 시민, 국민 개개인은 무죄입니다. 다 열심히 살고 있죠. 최선을 다해서. 그런데 자, 우리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이끌고 있는 정치 또 지도자들이 자기 몫을 다 못하고 있는 거죠. 한반도는 이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경제력, 군사력, 또 외교력, 문화력으로 1등, 2등, 3등, 4등 국가로 포위되어 있습니다. 그런 나라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반도국가의 운명이기도 하지만 다른 반도국가와도 다릅니다. 미, 중, 일, 러 4대 강국이잖아요. 4대 강국. 이 4대 강국이 동서남북을 삥 둘러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착안하고 깨쳐야 할 것은 뭐냐? 결국 우리가 이런 지정학 속에 있는데 우리는 이 답답한 현실이 지금 제가 아까 제 생일이 언제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태어나서 휴전인데 휴전은 전쟁이 아니잖아요. 휴전이야 휴전. 근데 제가 청년이 됐을 때도 휴전, 군대 갔을 때. 근데 제가 장가 가서 그 아들이 군대 갔을 때도 휴전, 2대. 그럼 내 손자가 군대 갔을 때도 또 휴전이냐? 이제 분단이 이제 100년이 얼마 넘지 않았어요. 먼 훗날 후세대는 지금의 시대를 남북 양국 시대라고 부를 겁니다. 양국 시대. 이게 이제 어떻게 전개되느냐, 합일되느냐 하는 것을
지금 자라고 있는 이 후세대한테 넘길 수 없습니다. 적어도 지금 현 세대가 이 문제를 넘어서서 그 다음에 인계해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살아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동시대인들의 책무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륙으로 가는 길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외교의 핵심은 뭘까요? 미국 외교, 중국 외교, 일본 외교, 러시아 외교. 그 사람들이 적어도 한반도에 관해서 또 그 사람들이 외교에서 추구하는 목표가 뭘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국익입니다, 국익. 미국의 국익. 그렇잖아요. 지금 바이 아메리칸, 막 반도체니 전기차니 이런 거 등등 우리한테 핍박하고 있는 것들 다 자국 이익이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쳐들어가고 다 자국 이익. 일본, 중국 다 마찬가지죠. 강대국들이 한국이 우리 동맹이니까 한국이 옆 나라 우방이니까 거기서 두 번, 세 번, 네 번째 문제고 자국이기주의. 내 국익이 1번이라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대륙으로 가는 길 회원들이 우선 착목해야 할 점은 뭐냐? 미중일러 4대 강국이 한반도에 관해서 갖는 공통점이 있더라 이거예요. 공통점이. 이 4대 강국이 4대 강국의 이익이 미국에도 이익이고 일본에도 이익이고 중국에도 이익이고 러시아에도 이익인 공통분모가 있더라 이게. 이게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정답 맞추신 분은 제가 네. 남북 분단 상황이 지속돼야 된다. 그들의 입장. 유금열 박사는 책방을 했기 때문에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정확한 말씀인데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현상 유지입니다. 영어로 스테이터스 쿼어라는데 이걸 변화시키지 않는 거예요. 이대로 가는 거예요. 이대로. 이대로가 좋다 이거예요. 미국도 이대로가 제일 좋아요. 중국도 이대로가 좋고 러시아도 좋고 일본도. 쉽게 생각해 보시면 일본이 한반도가 평화적으로 하나가 되고 통일이 되는 거 일본이 속으로 달가워할까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떠냐? 이 현상 유지가 4대 강국, 전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네 나라의 공통 이익이 현상 유지인데 우리의 이해관계는 뭡니까? 그러니까 후세대에게 물려줄 수 없잖아요. 그럼 뭐냐? 우리는 현상을 변경해야 돼. 현상을 변경해야 돼. 근데 현상을 변경하려는데 특히 미국, 중국은 별로 원치 않아요. 그럼 뭐냐? 결론은 뭐냐? 이 한반도 문제에 키를 쥐고 있는 주인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주인. 주체의 문제입니다. 주체. 당사자 남북이 몸부림치는 항상 정답만 얘기해. 내가 주인이란 말이야. 내가. 내가. 시민이 깨어있어야 된다는 말이 그거죠. 국민이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감시해. 한미동맹만 붙잡고 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느냐? 한미동맹은 현상 유지를 선호해요. 현상 유지를 선호해. 근데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어떻게 현상을 변경해낼 것이냐? 그것이 해법이 뭐냐? 그 고민 속에 나온 게 대륙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길을 여는 것이 현상 변경의 가장 확실한, 가장 간명한 대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적 고민, 철학적 고민, 정치적 고민, 정책적 고민을 우리 함께하는 동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놀러 가는 것이 아니고 저 시베리아 벌판을 달려가면서 자 우리 선조들의 그 기상을 생각하면서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당대 내가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죠. 이게 먼저지. 그러나 그 다음 중요한 건 뭐냐? 우리 후세를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자유왕래의 시대를 열어야 되겠다. 남북 자유왕래의 시대. 통일. 저런 사람은 싫어해요. 통일을 자꾸 강조할 것이 아니라 대북으로 가는 길을 강조해야 합니다. 자유왕래의 시대를 그러면 우리 아이들 수학여행도 묘양산으로 가고 금강산으로 가고 두만강으로 가고 배낭여행도 가고 캠핑도 가고 얼마나 돈 벌 기회가 많고 아까
평화라는 땅에서 경제라는 꽃이 피어나듯이 그렇게 되면 결론입니다. 골드만삭스나 보스턴 컨설팅이라는 미국의 그런 그 유수한 컨설팅 회사들이 몇 년 전에 그런 보고서를 했어요. 자, 한반도 한국 경제가 이제 이렇게 올라왔는데 앞으로 영국, 프랑스, 독일을 차례차례 추월할 것이다. 그리고 일본을 추월할 것이다. 그리고 개별 소득으로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이다. 미국 다음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럼 반면에 또 하나 OECD 사무국이 파리에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한국 경제는 잔치가 끝났다. 인구는 줄고 노령화는 가속화되고 원천 기술은 없고 카피하는 것만으로는 한계에 왔다. 이제 한국 경제는 제로 성장 시대를 맞게 될 것이다. 이런 굉장히 어두운 보고서를 상반된 두 가지를 했습니다. 왜 똑같이 바깥에서 한국을 보면서 하나는 장밋빛, 하나는 아주 암울한 그 차이가 뭘까요? 파리의 OECD 사무국은 남한 경제를 본 겁니다. 남한 경제 당제를 본 거예요. 이 미국의 컨설팅 회사들은 뭘 봤느냐? 평화 경제를 본 겁니다. 남북 자유왕 통일 시대를 본 게 아니에요. 남북이 자유왕래 시대가 연료가 돼서 상품과 원료와 돈과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시대에 한반도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한국 경제는 어떻게 되고 북한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내다보는 거예요. 그럼 답은 뭡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디입니까? 태적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것을 여는 것이 상생의 길이요, 또 크게는 동아시아의 평화의 장을 여는 겁니다. 동북아가 평화롭게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수천만을 죽고 죽이던 증오의 전쟁에 터였던 유럽이 지금은 국경선도 없잖아요. 하나의 나라처럼 화폐도 하나로 쓰잖아요. 그게 뭘까요? 정치입니다. 정치. EU까지 유럽 사람들, 백인들이 그렇게 거기까지 못 미쳐도 적어도 전쟁의 위험과 늘 파괴, 불안 그런 속에 살 것이 아니라 이 동아시아에서도 평화가 제도화되고 정착되려면 핵심은 남북이 제도적으로 평화롭게 살면서 자유왕래의 시대를 여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 동지가 됩시다. 그러기 위해서 전제는 뭐냐? 정치라고 그랬는데 이 정부 갖고 될까요? 아까 김장관 설파했잖아요. 참 걱정입니다. 최소 목표, 최대 목표는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만 말아라. 상황을 더 이상 정말로 포탄이 터지고 군대 간 자식들이 희생이 되고 온 국민이 재앙에 1994년 6월 17일 그 전날 6월 16일 7일 백악관에서 비상회의가 열리고 있었어요. 미 합참 의장, 주한미군 사령관, 국방장관, 당시 클린턴 대통령 등등 모여서 뭘 회의하고 있었느냐? 유사시 한반도, 그 당시에 군산에 있는 미군 가족들을 포함해서 이미 이 군인 가족 대피 명령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보고서의 핵심은, 보고 내용의 핵심은 미 군부가 72시간 3일이면 영변을 평평하게 만들 수 있다. 싹 제거한다 이게 핵시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72시간 그 진행이 되는 동안에 휴전선에 포진하고 있는 서울을 향한 장사정포 수천 문이 포문을 불을 뿜을 것이다. 미사일이, 그리고 전면전이 발발할 것이다. 그리고 3개월 미군 병사 5만 명, 국군 병사, 남한 군인 50만 명, 민간인 100만 명이 죽거나 다칠 것이다. 남한의 산업시설 70%가 잿더미가 될 것이다. 이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회의가 열리고 있었어요. 그때 전화가 옵니다. 카터 대통령으로부터 평양에 있었습니다. 그게 6월 17일입니다. 6월 17일.
김일성 주석이 핵 동결에 동의했습니다. 영변의 힘이지. 극적인 전환이 어쨌든 카터 방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 윤석열 정부 참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결국 해답은 뭐냐? 우리가 남북 자유왕래 시대를 윤석열 대통령이 열어줄 것 같지 않아요. 결국 핵심 뭐냐? 다시 민주정권의 회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다시 정권을 무슨 권력을 쟁취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틀어진 우리 운명을 다시 정상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이 한반도 운명의 주인이 나고 우리고 남북이고 미국과 중국을 움직여서 남북 미중이 사자 테이블에 앉아서 이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그걸 넘어서 동아시아의 평화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추동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기도합니다. 자, 우리 대륙으로 가는 길 회원 동지 여러분, 오늘 그런 뜻을 새기면서 오늘 자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